자, 독립시행 문제부터는 조건부랑 잘 섞여 있으니까 문제 잘 읽어보셔야 되고, 문제가 이제 세 줄이 넘어가서 정보가 난잡하게 있을 때 정보가 표로 정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표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조건부 확률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거의 정답률이 100%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봅시다.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여기 400명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 자,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택한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인 사건,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x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등식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럼 독립 판정 방법으로 하는 거야. p a 곱하기 p b가 p a 교집합 b다. PA는 뭐죠? 남학생일 사건의 확률이니까 400분의 220. PB는 뭐죠?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나올 확률 물어보는 거니까 400분의 280. 자, 이게 좌변이고요. 자, 우변은 A 교집합 P. 남학생이랑 중국어의 교집합이잖아? 요 X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야. 오케이. 자, 400, 400 떼주고, 0 하나 떼주고, 0 하나 떼주고, 이렇게 나누면 7, x는 154. 이렇게 푸시는 거였어요. 됐죠? 조건부 문제는 아니었네.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해볼게요. 16, 17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각 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를 6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1 나올 확률도 2 나올 확률도 3 나올 확률도 4 나올 확률도 다 4분의 1씩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6번을 던질 건데 여기서 짝수가 2번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나머진 다 홀수가 나오는 거겠지? 짝수 나올 확률 4분의 2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근데 어차피 홀수 나올 확률도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4개. 거기에다가 이 짝짝이랑 x를 섞어줍니다. 6시 2. 자,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18번 봅시다. 18번.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19번 풀었어요. 요런 거 잘 풀어야 돼. 19번 잘 풀어야 된다. 복습하시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번 반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사위 2개 던져주고, 여기서도 주사위 2개 던져주고, 여기서도 주사위 2개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확률을 각각 계산할 때 다 분모에는 36, 36, 36이 깔려야겠지. 두 주사위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4번 일어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두 주사위 모두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확률은 몇이에요? 36분의 9거든요. 이 9는 뭐니? 135 곱하기 135 해서 이렇게 9개가 있는 거지.
그죠? 둘 다 홀홀 나올 확률 4분의 1인 거야. 요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다음 요거는 4분의 3, 4분의 3. 그리고 이 6개를 섞어야죠. 근데 같은 게 4개 있으니까 6 콤비네이션 4. 돼요? 계산하시면 돼. 좀 큰데요. 쟤네 계산을 보면은 4, 6승분의 x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 4가 4개 있고 여기 4가 2개 있으니까 일단 분모에 4, 6승 깔아놓고 나머지들 잘 계산해서 분자에 올리면 되거든. 자, 이만큼이 3제곱이니까 9잖아. 그 다음 6시 4는 6시 2랑 같아서 15예요. 그 위에 135로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x는 135. 오케이. 19번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하고 21번 봅시다. 자, 검은 공 4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3번 반복할 때, 자, 검은 공 4개고 흰 공 2개라 그랬어. 갑시다. 1개 꺼내서 보고 다시 넣는 거거든? 이 짓을 3번 하는 거야. 근데 흰 공이 한 번 이하로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흰 공이 한 번 나오고 검은 공이 2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아예 검은 공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가 좀 쉬우니까 먼저 해봅시다. 검 6분의 4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6분의 4. 왜냐면 꺼낸 공 다시 넣는 거니까. 자, 얘는 첫 번째에는 6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4 2번,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이제 3콤비네이션으로 섞는데 요 앞에 있는 확률이랑 요 지수랑 요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이렇게 같아야 되죠? 자,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216분의, 왜냐면 6 3개니까 16 곱하기 2가 3개, 96이고 얘는 216분의 64 더해주면 216분의 170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계산하면 108분의 85 이렇게 나오겠다. 됐어요? 됐죠? 이렇게. 더 나눠지나 본데? 계산이 이상했나? 16, 32, 3, 96, 4, 3승 64. 아, 160이야? 아, 그러네. 덧셈 이상 있네. 그러면 이거 한 번에 8로 놔둬도 되겠는데, 왜냐면 얘가 6, 3승이어서 2, 3개, 3, 3개거든? 그럼 이거 8로 나누면 20이니까 이거 8로 딱 떼가지고 바로 그냥 27분의 20 쓰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고, 밑에 거 보면은 24번 한번 해볼까요? 24번. 이것도 환자 4명 중에 적어도 1명이 왕치될 확률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환자 4명을 이렇게 쭉쭉쭉쭉 세워놓고 약간 좀 반인륜적이긴 하지만 얘네들한테 이제 주사를 푹푹푹푹 꽂는 거야. 알겠어? 얘가 완치될 확률이 60%라고요. 너무 잔인한데? 꽂으면 대충 반은 죽는 거네. 조심해야겠네. 자, 적어도 1명이 완치된다라는 건 1명이 완치돼도 되고 2명이 완치돼도 되고 3명이 완치돼도 되고 4명이 완치돼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이걸 안 구하고 모두 뒤질 확률을 구합니다.
알겠죠? 얘도 완치가 안 돼. 그럼 60%가 아니라 40%. 이렇게. 그죠? 위에 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지. 그쵸? 1에서 요 밑에 거 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야, 근데 얘들아 요새 왜 이렇게 이게 뺄셈이 힘드냐? 509인가? 그죠? 609. 625분의 625에서 16 빼는 거니까 609. 여기 있어요. 됐죠?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87, 8은 일단 질문은 안 나왔는데 너네 저기 그 13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기 숙제 아니는 줄 알고 안 풀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13번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해봐요. 문제 잘 읽고 시계 방향이랑 반시계 방향이랑 몇 번 나와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 한 변 위를 움직이는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점 P를 시계바늘로 시계 방향으로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만큼씩 움직인대.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A에서 출발한 점 P가 C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시계 방향이고 이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제가 시계 방향을 그냥 플러스 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을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어쨌든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인 거니까 플러스 1이 나올 확률도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도 다 2분의 1이야. 내가 3번의 시행에서 A에서 출발한 P를 C에서 멈추게 하려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2번, 아니지, 시계 방향으로 2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요거 2개,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섞어요. 3 콤비네이션 2. 됐죠? 그러니까 문제만 길지 너무 쉬운 문제고, 이제 실전에서는 이걸 한 육각형 정도로 주고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도 있어.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끝. 통계로 갑시다. 자, 지금 통계는 잘 복습이 안 돼 있으셔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용어만 잠깐 정리할게요. 우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뭔지 배우고, 그 다음 확률 변수의 종류 2개를 배웠어. 셀 수 있고 불연속적인 자연수나 정수 같은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이 이산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였죠. 그 다음에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는, 특히 물리량 같은 키나 온도나 무게 같은 걸 나타내는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셨고,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었어요. 그쵸? 그 다음 이거 싹 감아서 개념 28번에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까지 배웠지. 이제 오늘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 거야. 가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 95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뭐 하나 정도씩 좀 풀면서 가볼게. 우리 95쪽에 3번 한번 봅시다. 자, 잘 봐요. 그냥 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네들이랑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해. 잘 봐. 100원짜리 동전이 2개야.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1개가 있단 말이야.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만큼 x1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앞면이 아예 안 나오면 x는 0이겠지. 앞면이 하나 나오는 상황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얘는 100원이 앞면인 거니까 100, 얘도 100원이 앞면인 거니까 내가 100원 먹는 거고, 얘는 500이 앞면이니까 내가 500원 먹는 거지. 그 다음에 앞면이 두 개인 상황도 있겠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럼 이때는 200원 먹는 거고, 이때는 600원 먹는 거고, 이때도 600원 가질 수 있는 거네. 그래서 200이랑 600까지 끝까지 봐야 돼. 그 다음에 다 앞면이면 700원. 그래서 일단 답은 이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은치야 이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내가 이 게임을 딱 한 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이런 걸 금액의 기대값이라고 해요. 기호로 EX.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 게임 참가하는데 300원이래. 그럼 내가 300원 주고 이 게임을 참가하는 게 이득일까, 이득이 아닐까, 이런 것도 계산해 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뭐 이래서 하는 거야. 봐봐. X를 쭉 나열해 놓고 이 밑에다가 확률만 적으면 확률 분포가 완성이 되는 거지? 써보자고요. 근데 이제 0원이랑 700원은 하나밖에 없어. 이게 0원이고 이게 700원이니까 이게 다 8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00원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200원이 이렇게 한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500원도 이렇게 한 가지 상황밖에 없죠. 그 다음에 600원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 더해서 일단 8 나오나 확인해 보자. 1, 2, 3, 4, 5, 6, 7, 8. 그치? 그러면 확률 분포 잘 계산한 거거든, 은채야? 확률 분포를 잘 계산한 거야. 이제 금액을 X로 잡아놨으니까 내가 X의 평균을 구하면 금액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럼 EX 계산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하기로 했지? 해봐. 이렇게 다 곱하는 거 맞죠? 갑시다. 분모는 다 8이고 200, 200, 500에 1200에 700이야. 그럼 계산해주면은 2800이고 밑에가 8이야. 그럼 대충 300 얼마 돼요? 350원인가? 오케이?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게임 한 번 하는데 누가 300원이라고 했어. 그럼 나 이 게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350원인데. 한 번에서 만약에 지잖아? 그럼 계속 하면 돼. 그럼 언젠간 내가 이 아저씨 다 털어먹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게임 한 번 하면 평균적으로 50원 이득인 거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워가신 거야. 됐죠? 됐죠? 개념 28번까지 복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뭐 57번도 하나만 해봅시다. 11번 그냥 쓱 보시죠. 사실 10번이 더 짜증나긴 하는데 얘들아, 이게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도 접속사 잘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문장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그냥 안쪽만 봐봐. 얘를 풀어내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죠? 근데 여기에 그냥 P만 달려있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일 확률.
그러면 x-4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된대. 그러면 x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 근데 또는이라는 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합과 연관이 있는 거야? 곱과 연관이 있는 거야? 합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x가 4가 돼도 되고 x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는 거니까 x가 4가 될 확률에다가 x가 마이너스 2가 될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지. 밑에 다 있어. 얘랑 얘. 됐죠? 뭐 a는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더하면 2분의 5a고 이렇게 더하면 8분의 3이니까 얘가 8분의 5가 돼야 됩니다. 다 합쳐서 1 되려면. 그죠? 그럼 이렇게 5분의 1을 날려주면 a가 4분의 1. 그럼 이거 4분의 2고 8분의 4겠지? 여기에 8분의 1까지 더해주시면 정답. 됐죠? 됐죠?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쪽을 풀어요. 뭐 중괄호로 써줘야 좀 이쁜가? 근데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2차 부등식을 못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0부터 4까지죠.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큰 거 어디 있어? 이렇게 3개.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97쪽 보시죠. 뭐 다 좋은데 일단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어 오시면 돼요. 알겠죠? 15번 저거 K 어떻게 구하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니면 내가 표 쓰는 거 연습해 오라 그랬지. 확률 질량함수 나오면은 이렇게 확률 분포 표로 만들어 보라 그랬죠. x 값이 마이너스 2부터 조금 띄엄띄엄 해가지고 이렇게 5개 있잖아. 그럼 밑에 확률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다 넣으면 되죠. 그럼 다 더하면은 639K. 얘가 1. 됐어? K가 9분의 1이니까 이제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 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마이너스 2일 때 확률 더하기 2보다 큰 거 이렇게 두 개 x가 2일 때 확률 더하기 x가 3일 때 확률 이렇게 세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개. 됐죠? 3분의 1. 자, 넘깁시다. 왜냐면 98쪽에 18번 이 질문이 나왔거든. 잘 보세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이제 뭔가 위에서부터 앞단원에서부터 우리가 이 전체 경우의 수 읽는 연습은 해놨고 7개 중에서 3개 동시에 꺼내는 거. 자, 뽑힌 홀수가 적힌 카드의 장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뽑힌 홀수가 적힌 카드의 장수. 이렇게 읽어야겠지. 뽑힌 홀수가 적힌 카드의 장수. 그죠? 그럼 내가 총 3장 뽑을 거니까 홀수는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3개, 그렇지. 그냥 할게. 뭐 1, 2, 3이야. 이제 이것도 필요 없지? 자, 홀수가 안 나올 확률, 1개 나올 확률, 2개 나올 확률, 3개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문제에서 2 이상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린 다 구해봅시다. x가 0이라는 건, 요 x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홀수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7장 중에서 3장을 뽑았는데 여기서 3장이 나온 거야. 경우의 수 하나. 되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인 건 홀수가 몇 개인 거야? 1개. 그럼 여기서 하나가 나온 거고 여기서 2개가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4C1 곱하기 3C2. 얘는 홀수에서 2개, 짝수에서 하나. 얘는 홀수 4개 중에서 3개가 싹 뽑힌 4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에서는 얘네 둘만 더해달라고 했어. 왜냐면 P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 둘만 계산하시면 돼. 73이면 765, 6으로 나눠야 되니까 35분에 이거 계산하면 6, 3, 18이고 4. 35분의 22개인데. 2번. 됐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또 요 앞쪽에서 잘 나오는 게 이제 61, 62 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질문은 없어서 안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아마 28번 같은 거 풀면서 약간 면적을 함수 값으로 찾는 방법하고 닮음으로 찾는 방법하고 이렇게 2가지를 설명한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뭐 딱히 없죠? 넘길게요. 자, 100쪽, 101쪽인데 이게 내가 오늘 수업을 개념 29번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지금 은채랑 민성이 개념 28번이 하나도 안 풀렸잖아. 그렇게 되면은 오늘 개념 29번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23, 4, 5, 6번 빨리 풀어봐요. 101쪽에 23, 4, 5, 6번. 하은이 잠깐 기다려주고. 금방 푸니까 이거. 자, 봅시다. 남자 넷, 여자 셋. 전체 경우의 수 미리 구해 놓읍시다. 이래 놓고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남학생 수 X라 그랬으니까 남학생은 최소 0명, 최대 2명. 0명이 나온다라는 건 여학생 3명 중에 2표가 선출됐다는 얘기니까 3C2구.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나온 게 이 가운데 거니까 4C1 곱하기 3C1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남자 2명 나왔다라는 얘기는 4C2가 나왔다는 얘기지. 약분 좀 해줘도 괜찮겠네. 약분도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밑에서 구구절절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를 맞춰 놓으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약분해도 분모가 맞기 때문에 이제 약분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EX 가봅시다. 평균. 평균적으로 남자는 몇 명이 나오냐? 이게 만약에 3명, 3명으로 같았으면 1명인데, 이 남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1보다 약간 클 거야, 이게 평균이. 이렇게 곱하면 2요, 이렇게 곱하면 7분의 4, 이렇게 곱하면 7분의 4, 7분의 8. 1보다 약간 크죠? 남학생이 약간 많아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분산 X. 재평평제로 계산하시는 거라고. 재평평제. 제곱 곱하기 예 더하기 제곱 곱하기 7분의 4. 그 다음에 제곱 곱하기 7분의 2. 그럼 4 곱하기 7분의 2야. 이게 뭐라고? 제곱의 평균. 제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계산 갑시다. 자, 얘는 앞에 게 12야. 그럼 제곱해서 올려주면, 제곱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7분의 12니까 얘랑 계산해 주려면 분모를 49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얘한테도 7배 해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 84가 올라가서 49분의 20. 이게 분산 X. 오케이? 그럼 표준 편차, 즉 시그마 X는 여기에다가 루트 7분의 2 루트 5.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데 개념 29번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민성 이해돼? 은채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개념 28번에 있는 공식 빨리 봐봐. 그 공식 28번에 있는 거, 개념 28번에 있는 공식 3개가 이거였어. 알겠어, 얘들아? 알겠지? 알겠지? 자, 이제 개념 29번으로 오세요. 얘들아, 이게 뭐 별건 아니야. 간단하긴 하거든? 간단하긴 한데, 이 통계는 개념을 진짜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아니냐가 좀 커.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 좀 또 얘기를 해볼 테니까 좀 들어봐요. 여기 보세요. 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요, X를 수학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수학 점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학생 5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더니, 얘들아, 문자로 해도 되지. 내가 너네 너무 무시해서 막 숫자로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문자로 할게. 내가 N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N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어요. 근데 3번도 안 써도 되지. 그냥 1번, 2번, N번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M이었고요. 분산을 조사했더니 V였어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다 더해서 n으로 나눠보고 했더니 m. 그다음에 여기서 평균 빼고 제곱 해가지고 또 n으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v가 나온 거야. 얘는 이거 루트 씌운 거고.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 내 말 잘 들어봐. 점수들을 다 B점씩 올려줄 거야. 너네 이런 경우 있지? 문제 하나가 오류 나면 다 5점씩 올려주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 있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 전교생들 5점씩 다 올려주면 5점 올라가겠지. 맞아? 내가 여기 x들을
B점씩 다 더해버리면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B점이 올라가. 근데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얘들아, 평균과의 차를 구해가지고 원래 이게 정석이잖아. 편차를 구해가지고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분산이죠. 그지? 자, 그럼 편차가 이렇게 생겼고 제곱해서 더하면 아마 이런 애들을 더할 거야. 근데 밑에 있는 건 평균이 몇이야? m 플러스 b죠. 점수를 올렸지만 평균도 같이 따라 올라왔지. 그지? 그럼 편차는 어떻게 생겼을까? 위에 있는 내 수학 점수에서 밑에 있는 평균을 빼는 거니까.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봐요. 편차 제곱이 같아 달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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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별량들에다가 확률 변수들에다가 수학 점수들에다가 B점씩 5점씩 뭐 예를 들어 7점씩 더할 땐 평균은 변하지만 분산이 안 변해요. 그럼 표준 편차도 안 변합니다. 알겠어요? 자, 확률 변수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 그럼 분산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요. 이렇게 됐죠? 안 돼. 안 변해. 자,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점수들을 다 2배씩 해볼 거야. 다 2배씩. 뭐 실전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솔터 친구들 둘이 있으니까 내가 솔터고로 예를 들어볼게. 니네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봤는데 와, 애들이 시험을 너무 똥을 싸가지고 전교 1등이 49점이야. 알겠어? 알겠어? 그럼 그 평균 내면 어떻게 되겠어? 막 20 몇 점 막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성적표를 작성하기가 쪽팔린 거야. 전교 1등이 49점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수학 점수를 다 2배 해버리기로 했어요. 그럼 49점 맞은 애가 그래도 98점 맞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줘. 그러면 점수를 다 2배 때렸어. 평균은 일단 어떻게 될까? 이거는 계산해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 평균은 몇 배 될까? 2배 되겠지. 점수를 다 2배씩 때려줬는데, 그지? 자, 근데 편차 제곱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편차 제곱. 편차는 평균을 별량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제곱하면 편차 제곱이지. 그치? 이런 걸 다 더해서 나눈 게 분산이죠. 그죠? 우리가 이걸 다 더해서 이제 n개로 나눈 걸 재평평제라고 증명한 게 개념 28번이고. 자, 여기다가 평균 써놓고 빼. 근데 이걸로 분산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편차의 제곱으로 분산을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x1-m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니들 봐봐. 지금 편차 제곱이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더하게 될 거란 말이야. 위에선 이런 애들을 더할 건데. 뭐 어쨌든 둘 다 n으로 나누는 건 똑같은 거고. 그치? 그래서 분산은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돼요. 여기에 루트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는 다시 2배가 됩니다. 요 V에 루트 씌우면 시그마가 되고 4에 루트 씌우면 2가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A배 하잖아? 별량을 A배 하잖아? 그러면 분산은 A 제곱배가 돼. 알겠죠? 별량을 2배 하면 분산은 몇 배? 4배.
별량을 3배 하면 분산은 몇 배? 9배. 별량을 4배 하면 분산은 몇 배? 16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얘는 x의 평균이고, 얘는 x의 분산이고, 얘는 x의 표준 편차거든? 근데 내가 이 별량을 ax 플러스 b로 바꾸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이론이야. 오케이? 그럼 지금 x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했지. 맞아요? 다시 x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한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물어봤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a배하고 b 더하면 돼. 평균은 되게 센시티브한 친구야. 디테일하고 되게 이제 민감한 친구야. a배 할 때 a배 되고 b 더하면 b만큼 더해져. 이렇게. 오케이? 근데 분산은 봐봐. 이 별량 x를 변수 x를 a배 할 때 분산은 a 제곱배가 되고 여기서 b만큼 더할 때 분산은 안 변해요. 이 더할 때는 안 변해, 분산은. 알겠어? 그래서 요 x랑 요 ax 플러스 b랑 처음에 몇 곱해졌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별량이 ax가 됐지, 별량이. 그럼 분산은 a 제곱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씌우면 이거. 가끔 a가 음수일 때도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놨어.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요 1번, 2번만 좀 강조하는 편.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해도 그냥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우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계산이 좀 짜증나긴 합니다. 계산이 조금 짜증나긴 해요. 저랑 7문제 풀고요. 쉬는 시간 줄게요. 오늘 천천히 해줄게. 자, 27번부터 30번까지 보세요. 자, 지금 문제 서두에 보면 x의 평균이 10, 그 다음 분산이 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과연 x를 4배하면 평균이랑 분산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지금 환율 변수 x가 몇 배가 됐어? 4배. 그럼 평균도 4배야. 평균은 안 어려워. 이거 4배 하면 돼. 근데 분산은 몇 배가 될까? 16배. 그렇지. 여기다 16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루트 씌워가지고. 자, 갑니다. 이번에는 2x-5의 평균하고 2x-5의 분산 한번 구해보자. 2배하고 5배인 거지. 그래서 2배하고 5 빼면 돼. 얘는 간단. 근데 x가 2x-5로 변할 때 아마 맨 처음에 2배를 하고 5를 뺐을 거야. 그치? 그럼 분산이 원래 4였잖아? 2배 할 때 4배가 되고요. 5 뺄 때는 안 변해. 그래서 사실 얘만 보면 돼요. 2배가 됐지? 그럼 4배가 되는 거야. 여기다 4배. 그럼 시그마는 4.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1 x 플러스 2의 평균. x가 2분의 1 x 플러스 2로 변했으니까 절반하고 2 더한 거지? 여기다 절반하고 2 더하면 돼요. 자, 분산은 x의 2분의 1배를 해놨죠? 이 플러스 2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이게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여기다 루트 씌우면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는 1.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평균. 평균은
음수가 될 수도 있어. 평균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수학 점수 다 음수로 만들어버리면 평균은 음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고 6 더하시면 돼. 근데 분산은 점수가 얼만큼 산포되어 있냐, 점수가 얼만큼 벌어져 있냐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값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x가 몇 배가 됐죠? 마이너스 1배가 됐죠. 그럼 분산은 마이너스 1제곱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배가 되는 거야, 한 배. 그래서 그냥 4야. 이렇게 해놓고 시그마를 구해야지. 여기다 루트 씌워서. 그냥 이것만 보고 시그마 구하다 보면 원래 여기 시그마 x가 2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달아가지고 마이너스 2라고 쓴 애들이 있어. 알겠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쫄린다 싶으면 항상 분산을 구해놓고 루트 씌워서 갖고 와. 알겠어? 알겠죠? 자, 34, 35, 36. 얘들아,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한 것 같거든? 이제 계산 속도를 좀 보자. 계산 속도. 뭐 10x-3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EX, VX, 시그마 X가 필요합니다. 사실 요건 필요 없긴 하지. 근데 어쨌든 갑시다. 자, EX. 곱하고 곱해. 그럼 5분의 3, 여기는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야. 자, 분산은 제곱해서 곱하는 거야. 0. 제곱해서 곱하는 거야. 5분의 3. 제곱해서 곱하는 거야. 10분의 4. 괜찮아요? 이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자, 계산하면 이 앞에 게 1이니까 25분의 25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25분의 9가 되네. 그럼 표준 편차는 5분의 3. 됐죠? 이제 10x-3 하자. 10배하고 3 빼자. 여기다 10배하고 3 빼면 돼. 10배 하면 8이니까 5, 9. 됐어? 10배 했지? 그럼 저건 100배. 그렇지. 그 다음에 10배 했지? 그럼 저 밑에 거 10배 해도 되는데 가끔 x에 음수 곱해져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이걸 루트 씌워서 가져와. 여기까지야. 됐어? 얘들아, 이산확률 변수 거의 끝이야. 이항 분포만 배우면 이제 끝이야. 이항 분포 되게 쉬워. 45분까지 쉬어요. 민성 이해돼? 오케이. 예를 들면 뭐 주사위를 10번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였어. 뭐 짝수가 3번 나오고 홀수가 7번 나온다 치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자체가 다 독립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립시행에서 배운 공식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n회의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이라는 말 쓰지 말게. 그냥 시행이라고 쓸게. n회 시행 중에 R번,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뭐 이런 거. 그쵸? 그래서 계산이 NCR에 P가 R개, Q가 N-R개 뭐 이렇게 계산을 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이항 분포는 뭐냐면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야. 이제는
0번 일어날 확률, 1번 일어날 확률, 2번 일어날 확률, 3번 일어날 확률, 4번 일어날 확률을 다 구할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x가 들어가는 거지.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 10번 시행한다. 그럼 이 앞에가 10이잖아.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야. 10.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야? 0,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 여러 개의 확률들을 계산해야 되는 뭐 그런 거예요. 자, 필기 갑시다. 자,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횟수를 x. 자, 여기다 밑줄을 빡 그으시면 돼요. 요 n번, 그 다음에 요 x. 요렇게. 그래서 횟수다 보니까 얘는 2, 3이야. 그래서 확률 분포 표로 쓸 수 있어요. 표로 쓸 수 있으면 보통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R이라고 썼던 부분, 개념 24번에서 R이라고 썼던 부분에 이제는 X가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변수 X가. 이 X는 0부터 N까지. 아시겠죠? 끝입니다, 끝. 근데 봐봐. 니들이 보기에 이게 함수가 그래도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항 분포의 상황은 기호로 좀 간단히 쓸 거거든. 이항 분포가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B의 약자를 따가지고 B 괄호 이렇게 쓸 거거든. 오케이? 여기에다가 순서상 하나를 적어줄 건데 앞에는 뭘 적을 거냐면 총 시행 횟수 n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항분포 계산하다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x 써놓고 얘가 일어날 확률 뭐 예를 들어 3분의 1, 그 다음에 얘 3분의 1, 얘가 일어날 확률은 6건이니까 3분의 2 뭐 이런 거 적어주지. 얘를 여기다 적을 거야. p. 알겠어? 이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저 질량 함수를 쓸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볼게. 바이노미알 10,4분의 1이면 이게 어떤 사건이 되는 거야? 총 시행 횟수가 몇 번인 거야? 10번인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px는 3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동그라미가 3개고 x가 몇 개? 7개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10개 중에 3개 선택해주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일어날 확률 4분의 1 3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4분의 3이 7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0번 일어날 확률, 1번 일어날 확률, 2번 일어날 확률, 3번 일어날 확률, 4번 일어날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려면 여기다 x 주고 여기다가 x 주고 여기에다가 뭐 더해서 10이 되도록 10-x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써낼 수 있어. 니들이 눈으로 봐도 얘보단 얘가 간단하지. 그치? 자, 여기다 밑줄 발표. 바이노미알 n, p. 오케이. 자, 봅시다. 1번 볼게요. 완치율이 몇 퍼센트? 85%.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덜 잔인한 약이네, 그치? 근데 이거 몇 명한테 투여하겠대? 1000명, 홀리 쉣. 1000명을 세워놓고 이 1000명한테다 주사기를 다 갖다 꽂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사건이 일어난다 치면 요게 이제 100분의 85. 그 다음에 완치가 안 된다 치면 얘는 뭐 20분의 3. 뭐 이런 거죠. 괜찮으세요? 어쨌든 이 정도 정보만 파악하고 지금 이 문제는 바이노미얼로 나타내라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총 시행 횟수가 내가 주사기를 꽂는 횟수가 몇 번이니? 1000번인 거지? 1000명이니까 여기다 1000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완치되는 환자에 좀 관심이 있어. 그럼 동그라미의 확률이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쓰시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연습은 여기까지 돼 있어야 돼. 이 바이노미얼의 정보를 보고 PX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1000 콤비네이션 X에 20분의 17이 메인이 되는 확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여사건의 확률이 여기 1000-X 밑에 들어가야 되는 확률,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까지 쓸 수 있으면 돼. 오케이. 3번 해봐. 잘하는군. 자, 그럼 보자. 이번에는 얘는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요? 14번. 그럼 시행 횟수가 얘는 총 14번인 거네. 주사위 던지고. 그럼 바이노미얼 1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3 이상이면 3, 4, 5, 6, 4개니까 여기는 1, 2 제끼고 6분의 4 맞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에 3 이상의 눈이 나왔어. 그럼 3분의 2. 여기 3 이상의 눈이 안 나왔어. 오케이, 3분의 1. 뭐 나왔어. 뭐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까지 쓰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PX도 쓸 수 있어야 돼. 뭐 총 시행횟수 14니까 동그라미랑 X 14개 섞어줄 거잖아. 14 콤비네이션. 그리고 3분의 2 써놓고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X랑 요 3분의 2의 지수랑 같고 이 3분의 1의 지수는 얘랑 더해서 14대도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근데 내 말 들어봐. 이게 아까 1000명인 것도 1000명인 건데 그럼 결국에 PX는 0인 상황하고 뭐 PX는 1인 상황하고 PX는 2인 상황을 여기다가 0, 1, 2 넣어가지고 확률을 하나씩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X에 0부터 14까지 넣으면 확률이 총 15개거든? 확률이 총 15개야. 그럼 그거를 확률 분포 표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 (0번) 일어날 확률, 한 번 일어날 확률, 두 번 일어날 확률,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맞아? 이 짓을 15번을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14번 다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식. 알겠어? 근데 뭐 표야 그렇다 쳐. 이런 건 표로 쓸 수가 없겠지. 1001개의 확률이 나올 테니까. X가 겁나 많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노가다 열심히 해서 썼다 쳐. 1001개든 15개든. 근데 너네 개념 28번에서 배운 게 뭐야? 이걸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해야 되죠. 그럼 이걸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없겠잖아. 근데 봐봐, 개꿀이니까. 이게 바이노미얼 14,3분의 2였지 않니? 그치?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4,3분의 2를 따르면 얘는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이걸 안 해도 돼. 너무 좋지? 그냥 얘네 둘이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보다 더 쉽다고. 앞에는 그래도 칸이 한 4개 있으면 곱셈 4번 해야 되잖아. 이게 칸이 14개고 1000개여도 이 계산을 안 해도 돼. 얘네 둘이 곱하면 돼요. 괜찮겠어? 이 공식을 증명하는 건 고등수학은 아니야. 그러니까 증명은 몰라도 돼. 졸지 마. 다 끝났는데. 꼭 증명은 몰라도 돼. NP 곱하면 평균이야. 알겠죠? 분산은요. 방금 계산한 NP에다가 Q 한 번만 곱하면 돼. Q 뭐였니? 그렇지. 이 확률의 반대말,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시그마는 이제 여기다가 루트 씌울 거니까 뭐 루트 NPQ가 되는 거지. 야, 이게 개념 31번이야. 내가 쉽다 그랬지?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아까 1번, 3번에서 바이노미얼 쓰는 연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설명을 잘 읽고 니네가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누구를 따르는지만 잘 써내면 평균은 NP, 분산은 NP에다가 Q 한 번, 그 다음에 시그마는 루트 NPQ. 이래서 이항분포가 훨씬 쉬워요. 자, 109쪽 다 풀어 지금. 8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다 풀고 나랑 채점 좀 하고 뒤에 문제만 몇 개 보고 갑시다. 약속대로 오늘 일찍 끝냅니다. 내가 니네를 이렇게 일찍 끝낼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월수금반보다 진도가 잘 돼 있어서 끝낼 수 있는 거야. 고생했어 그동안. 너무 쉽지? 하안이 다 있으면 저기 그
다음 장에 26, 27번도 풀고 있어. 그 밑에 28, 29는 안 해도 돼.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데 안 나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9번입니다. 근데 얘들아, 뭐 이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자, 평균은 NP, 그다음 분산은 NP, Q, 그 다음에 시그마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얘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 쓸 수 있어야 되고, 확률 분포 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18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날 확률. 그게 이제 x가 0인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1번 정도 일어날 확률. 그럼 18 콤비네이션 11에 3분의 1 11개, 3분의 2 7개.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긴 해. 알겠지? 자, 여기서 EX는 요렇게 곱한 12. VX는 여기에다가 6분의 5 한번 곱하면 되고, 시그마 X는 루트.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야. 오케이. 13, 14, 15, 16은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26, 27 잠깐 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고? 60번 던진다 그랬지? 근데 얘들아, 내가 왜 자꾸 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니들한테 60이라는 숫자를 쭉 이렇게 흩뿌려서 써주냐면, 이항분포라는 문제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60회의 시행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주사위 60번일 때도 있고 환자 60명일 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보다 막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지고 그러면 뭐가 시행일수고 이러는지 헷갈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바이노미얼 60, 이렇게 시작할 거고, 우리가 사건 하나가 일어난다 쳤을 때 5의 약수면은 1이랑 5 두 개밖에 없으니까 6분의 2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바이노미얼은 이렇게 작성만 할 수 있으면은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다 공짜다. 뭐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겁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넘겨서. 자, 이 이항 분포가 이제 다른 확률
문제랑 조금 연계돼서 나오면 문제가 좀 어렵거든? 근데 아마 여기에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없을 거야. 두 개만 풀어보고 갑시다, 우리. 일단 11번 해보세요. 11번. 안 어려워. 자, 풀어볼게요. 뭐 확률을 쓰기는 쓰셨을 거고 뭐 최종 계산 중인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표적 명중률이 80%인 어느 클레이 사격 선수가 4번의 사격을 할 때, 즉 4번의 시행 횟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바이너미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4,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상 명중시키다고 했으니까 3발 맞추고 1발 못 맞추거나 4발 다 맞추는 이런 사건이라서 독립시행에서는 그냥 얘네들 쓱쓱 써가지고 문제를 풀었지?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지금은 바이노미얼을 한번 표현해보자. 우리는 지금 명중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명중시킬 확률을 여기다 써야겠죠? 5분의 4.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명중을 3번 이상 시킨다는 거는 x가 3일 때랑 x가 4일 때를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x가 3일 때면 4시 3에 5분의 4가 3개, 5분의 1이 하나, 4시 4면, x가 4면 4시 4에 5분의 4가 4개. 근데 사실 이 4시 4는 여러분들 잘 계산 안 하시죠? 근데 지금 연습이니까 썼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근데 얘들아, 어쨌든 얘 가지고 EX, VX, 시그마 X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X는 결국 횟수라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개념 28, 29번에서 배웠던 그 X를 AX 플러스 B로 바꿨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그게 마지막 유형이야. 자, 114쪽으로 오세요. 24번 해보세요. (3단원이) 이렇게 쉬워요.
하은이 빠르다. 잘한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조금 다시 풀어봐. 조금 다시.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풀고 갑시다. 얘들아, 우리 불과 3주 전, 2주 전 귀여웠던 시절에는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이고 앞면이 3개고 그냥 이런 것만 막 또 계산을 했었던 거야. 경우의 수가 16개고 앞면 3개 나오면 4시 1, 뭐 4시 3 해가지고 확률이 4분의 1이거든. 뭐 그런 거 계산했던 거야, 중2 때. 그 다음에 우리 2주 전에 귀여웠던 시절에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짓을 64번 반복한다고. 알겠어? 얘들아, 니네가 벌써 얼마나 늘었니? 이 짓을 64번 반복해가지고 앞면이 3번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 x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간결하게 그냥 계산이 돼야 돼. 내 관점을 한번 얘기해 줘 볼게. 동전을 몇 개 던지는 거지? 4개 던지는 거지. 그럼 앞뒤 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16개지. 근데 지금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된대? 3개. 그럼 이렇게 3개 나와도 되고, 뭐 이렇게 3개 나와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 4시 3. 동그라미 3개를 선택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동전 4개를 내가 후루룩 말아가지고 던졌을 때 앞면 3개가 딱 나올 확률 4분의 1이 된 거고, 이 문제는 시행 횟수가 64번이 돼야 되는 거지. 그쵸? 바이노미얼 64,4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쵸? 이거 보고 시행 횟수가 4번인가?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 조지는 거야.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EX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6. 그 다음 VX는 이렇게 곱한 다음에 4분의 3 한 번 더 12.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서 난 시그마를 안 한다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의 분산을 구하는 편. 알겠지? 지금 x에 몇 곱해졌어? 마이너스 3 곱해졌지? 그럼 분산은 몇 배? 9배. 그렇지. 요걸 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9배를 하셔야 돼요. 되죠? 아, 108? 108이니? 헷갈려 죽겠네. 그리고 시그마를 구하시면 됩니다. 6루트 3이요. 되겠어요? 근데 이건 내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긴 해. 자, 들어봐. 시그마 x면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2루트 3이지. 그치? 마이너스 3배가 돼 있지만, 여기에 절대값을 달아서 3배만 하는 거야. 여기다 3배 해봐. 6루트 3.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난 분산 타고 오거든? 근데 자기가 그냥 쭉 그려놓고, 쌤, 나는 음수 안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그냥 3배 하셔도 돼. 됐어? 됐어, 얘들아? 수고했어. 우리 3단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죄는 114쪽까지야. 여러분들 잘 해오시고요.
이제 확통은 월요일 1시, 3시에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질문을 다 못 해결할 수도 있어, 우리 반은. 그럼 내가 보충을 한번 잡아줄게. 왜냐면 숙제 양이 너네랑 조금 차이가 나서. 됐죠? 얘들아, 원래 여기가 고2 A반이었어. 그리고 B반이랑 지금 합쳐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서 저기 뭐야,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B반 안녕? 우리는 A반이야. 이렇게. 아니, 거기 가면 또 이제 반가운 얼굴들 많을 겁니다. 또 거기 이제 애들 옮겨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됐죠? 오케이, 수고했어요.